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화면에 나옵니다. 예, 랭크5 정성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가 먹을 게 있어요. 오늘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해서 그게 아니라 배가 너무 고파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맨날 소개를 할 때 예. 김 대표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예, 대표님이시니까. 예. 사람들이 물어봐요. 네가 왜 대표? 대표님이니까 대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김 대표라고 하는 게 제 별명이 김 대표예요. 아, 그래요? 아,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제가 여러 개를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가 막 쓸데없이 매장도 여러 개 내고 막 괜히 직원들도 막 생기고. 네네. 지금은 없지만 그때 그게 있어서 예. 사람들이 김 대표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대표님 하고서. 지금 뭐 매장 2개 있고 사무실 그쵸. 하나 있는데 예. 김 대표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 좀 그런데요. 아니, 이게 별명이에요. 어쨌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 대표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투자자문회사의 뭐 대표인가, 아니면은 옷 매장이 옷장사라고 하는데 옷 매장이 한 10개 되나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하나만 저도 랭크5 나름 대표지만 인터넷에 올라가면 뉴스 올라가면 저도 그러니까 별로 안 커요.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동생들이나 형 아. 대표님이었어.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니, 대표님 맞죠. 그렇다. 대표님이시죠. 뭐 대표가 되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자막에다 여러 가지 대표로 여러 가지 한 걸로 치면은 제 나이에 거의 대표급이죠. 아이, 그러면 그거는 뭐 뭐, 인정합니다. 예. 일단은 근데- 뭐 드시면서. 예, 그런데 진짜 그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었기 때문에 이게 뭐 배도 고팠지만 본의 아니게 저희 이렇게 KFC입니다. 어우, 블랙 그냥 라벨 아니에요. 블랙 네. 라벨이에요. 원래는 제가 네. 싸이버거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싸이버거. 네, 예. 배달이 안 되네. 배달 안 되면 끝이에요. 요즘에 아니 이런 언택트 시대에 배달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해마루푸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처음에 싸이버거라고 그래갖고 예. 가수 싸이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을 그렇게 했나 했는데 먹어보고 네. 사실 이 블랙라벨 치킨버거도 네. 그 해마루푸드 맘스터치가 너무 맛있고 그러니까 얘네가 만들어낸 거예요. 기존에 맨날 증거버거 막 이런 것만 했잖아요. 예, 증거버거. 네, 그렇다 보니 식상했는데 매출이 밀리니까 얘네들이 막 이런 것도 만든 거예요. 막 이런 거. 예. 블랙라벨 그래서 지금 좀 살아온 거죠. 그렇죠. 그럼 말 나온 김에 해마루푸드 한번 볼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마루푸드는 이게 딱 예. 보시면 매출이 예. 뭐 이렇게 꾸준히 늘었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얘네가 대표이사가 예. 회사를 넘겼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문 경영인한테 넘겼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좋은 거 그렇죠. 아닌가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이렇게 대표이사가 넘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매출은 뭐 좀 정체돼 있고 네. 영업이익은 조금 늘었네요. 뭐 영업이익이 조금 늘면 늘었고 뭐 당기순이익도 좀, 그러니까 수익성은 확실히 좋아졌네요. 이게 보면은 매출은 비슷한데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늘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자본도 늘고. 예. 그러면 뭐 좋네요. 저는 일단은 저번에도 강의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는 빨간색이 없으면 얘네 보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ROE 같은 것도 26%. 오. 은행 이자 26%잖아요. 자기 자본으로 하는 이야. 거니까 영업이익률도 계속 늘고 있죠. 오. 부채도 줄고 예. 유보율은 뭐 높아지고. 좋은 회사 아닌가요? 그럼요. 회사의 자본금이 늘었으니까. 예. 그리고 여기는 뭐 상당히 살만하네요. 오. 그리고 여기 보면 PER 맨날 했잖아요. PER. 업종이랑 예. 비교를. 업종은 78인데 네. 얘는 지금 13이다. 오. 라고 하면 엄청난, 요것만 보면 저평가인 거죠. 이것만 보면. 예. 근데 업종이 네. 뭐랑 이렇게 다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호텔 레저에 들어가니까. 그럼 작아지죠. 네, 호텔 레저에 들어가니까 얘네들 다 고평가 받고 있어.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근데 호텔하고 비교하기엔 좀 그러니까 업종이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막 바이오 회사인데 막 선박 그걸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좀 속지 말라고 그러신 적도 있지 않나요? 바이오인데 실적이 높은 거는 그거는 막 이상한데 비교가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또 보면은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자면 네. 이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잖아요. 예. 윗꼬리가 올라갔다 많이 내렸다가, 달린 예.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판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거는 본전 심리라고 그랬죠. 예. 보시다시피 한 3달 전에 요 가격대에 샀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자기 스스로를 속인 존버. 장기 투자자는 여기서 안 팔죠. 그 직전 영상에 저희 직전 나갔습니다. 영상에 나왔던 그러니까 자신을 이게 속이는 존버. 윗꼬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정해 놓는 건데 이게 매물대라는 거예요. 예. 이 주식을 예. 요 3,800원 정도에 25% 정도의 사람들이 샀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 가격을 돌파를 하려면 거래량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예, 요거는 나중에 이렇게 한번 찍어서. 예. 이거는 저번에 말하셨던 그 존버에 대한 아주 좋은 그렇죠. 예를 보여주는 차트네요, 진짜. 예, 좀 와. 윗꼬리가 정확하게 달리잖아요. 야. 이 정확하게라는 표현을 안 써야 되는데 이 기술적 분석하는 애들이 맨날 이렇게 사기 쳐먹을 때 정확하게. 그리고 보면은 우상향 정배열인 편이다. 정배열 그러네요. 예, 정배열로 그렇죠. 올라가고 있네요. 예. 얘는 차트만 보자면 되게 안정적이에요. 보면은요, 그죠? 변동폭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 실적이 몇 년째 계속 제자리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이네요. 네, 좀 그러니까 주가도 그에 맞게. 근데 영업이익이랑 이런 게 개선되고 있어서 예. 차후 실적을 한번 매출액이 얼마나 느나 한번 또 봐야 되겠네요. 저거는 CEO 영향도 좀 있나요? 저런 거는? 영업이익이나 그런 거 드는 게?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고정비가 이제 뭐 줄었다든지 다른 아니면은 거에서. 변동비라는 게 있잖아요. 원재료 같은 게 변동비잖아요. 그쵸. 뭐 싸질 수도 있고 비싸질 네, 수도 근데 있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뭐 농장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니면은 닭을 얘네가 받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얘네가 하림한테 받아왔었다라고 했을 때와 네. 자기네들이 직접 이 양돈 산업에 들어갔을 때와 다르죠. 그 마진 차이가 크죠. 예. 그럴 경우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겠죠. 갑자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갑자기 뉴스에 뭐 아니면 하림을 인수 막 말도 안 되지만 하림을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지만 하림을 인수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비용 같은 게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는 그 변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고정비는 어차피 그대로잖아요. 원자재가 올랐다. 근데 좀 원자재랑 이런 게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개선됐다라고 하면은 이거 한번 다른 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먹으면서도 이 먹방을 하면서도 이 먹는 거에 대한 먹는 거에 되는 대해서도 투자에 대한 이제 공부도 할 수 있고. 이게 원재료비가 되게 중요해요.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니까. 이게 감자가 풍년이 나서 원재료비가 싸지면은 그렇죠. 그럼 마진이 마진이 개선되죠. 개선되는. 근데 갑자기 막 뭐만 흉작이 와갖고 이게 비싸진다. 네, 그럼 영업이익은 하나에 막- 감소되죠. 튀김가루가 비싸진다든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좀 다른 게 올라가는 거죠. 새로운 제품 인기가 있다. 매출이 올라가죠. 그건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거지. 저런 뭐라 그럴까 그 매출이 올라가면은 그거에 맞게 영업이익도 그 비율에 맞게 올라가요. 영업이익도 비율에 맞게. 근데 이제 신제품이 출시했다고 하면 네. 아마 그 매출 원가 다음에 나오는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관리비에서. 홍보비, 광고비가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게 있죠. 팔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얘네도 보면은 광고 많이 했잖아요. 그쵸.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느는데 광고비가 들어가다 보니 광고비가 매출 평소보다 조금 들어가니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지겠네요. 그런 영향이에요. 쿠폰도 발행하고 막 초반에 팔아야 TV 되고.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죠. 뭐 하나 사면 한 조각을 더 준다든지 더 준다는 그런 게 다 이제 판매비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에서 해서 그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이해하는. 그렇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식을 항상 생활에 적용시키면 돼요. 자기가 진짜 뭐 떡볶이라도 시켜 먹는데 그런 거라도 한번 대입해 보시면은 좀 재밌을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밀가루 값이 올랐다. 저기 밀떡을 쓰는데 밀가루 값이 오르면 안 좋죠. 네. 그러면은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가격을 인상을 하면 사람들이 막 그렇죠. 그러면은 안 먹어야 할 수도 먹어. 있고. 그런데도 먹을 정도로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매출액이 늘면서 그 비율에 맞게 영업이익이 받쳐주고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하셨지만 그 저번에 했던 그 재무제표 관련된 방금 지금 설명하신 모든 게 이게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 왜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쌀떡이 올랐으니까 내가 막 그걸 막 머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쌀떡이 그렇죠. 오른 만큼 더 맛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또 거기서 영업 손실은 얼마가 나고 뭐 이것도 얼마가 그렇죠. 나는데 가격은 약간 올려야지 그걸 맞추고 막 어우 그게 다 회사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어떻게 회사를 경영해 나가는가 네. 그 모든 게 이게 딱 나타나는 부분이 네. 이 손익계산서입니다. 아 배워야 돼요 역시. 저 일단 그래서 블랙라벨을 한 조각 먹겠습니다. 네. 진짜 잘 만들었어요 얘는. 어우. 가격이 비싸서 그러지. 두 개 드세요 기자님은. 두 개를 제가 하나 먹고 딱 입 베어 먹는 거 보니까 두 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잠깐 좀 먹으면서 해야 된다고.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런 뭐 1000포인트도 넘고 하고 좋은 상황인데 네. 이 사실 행복하고 막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사람은 좀 불안하잖아요. 호사다 말한 말도 있고 막 그런 일 없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레정작으로 좀 찝어본 건데 네. 좋은 일 있으면 불안해하는 분들 많고 저번에 맞다 저번에도 그 형수님 예. 네. 코인이 내려가면 에잉 그러면서 그냥 잔다 그러셨는데 올라가면 사람이 잠을 못 좋아야 잔다. 되잖아요. 네. 좋아야 되잖아요. 우후 막 그래야 되는데 불안해서 잠을 못 자신다는데 지금 1000포인트에 들어서도 좀 그런 일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한경 TV를 보는데 네네 주식 과몰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과몰입이요. 네, 그러니까 주식 과몰입 현상에 대해서 지금 네. 문제가 많다. 근데 여기서 질문. 네. 그러면 보통 과몰입이라고 그러면은 막 이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단타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 그런 과몰입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과몰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몰입을 하는데 과하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심하게 해요. 그러면은 나도 기자님도 생활이 있고 나도 생활이 있는데 그럼요. 내가 내 생활 예를 들어서 내 본업에 있어서는 그 본업에 맞게 충실하게 그 본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본업도 못 하는데 계속 여기서 핸드폰 보면서 뭐 떨어지나 오르나 이러고 막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다음날 어떻게 될까 뉴욕장 보고 뭐가 삶이 아예 파괴가 되는 거예요. 생활이 없는 거죠,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뉴스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다뤄주더라고. 이게 아이고.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대요. 좋아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상담했던 분이 네. 돈을 한 3천만 원 버셨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5천만 원을 투자해서 3천을 벌었으면 수익이 60%잖아요. 근데 조정이다라는 과정 안에서 1천만 원이 빠졌어요. 그래도 내가 번 2천만 거잖아요. 네, 번 거잖아요. 그 1천만 원에 빠진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고 그걸 내가 방어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불안해갖고 신경안정제를 드시는 분도 봤어요. 아이고야.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이 주식 과몰입에 대해서 그 전문가분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건전한 투자에 대한 이 분위기도 없고 그또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상담해 줄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모든 게 다 비교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보다 더 벌었다는 사람. 더 벌었다는 사람 보고서 부러워. 그러니까 저도 15년 됐는데 네. 가끔 그런 뉴스 보면은 막 이제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 막 30살 됐는데 뭐 파이어족이라고 그러나요? 일찍 은퇴하는? 파이어. 불사 지르고 나온 건가? 그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 그 어린 친구가 30억을 벌어서 나왔다라고 해서 어우 대단하다고 읽어봤더니 이게 막 코인과 뭐 이렇게 뭐 어떤 특정 분야에 이제 연끌을 해갖고 대출 받아갖고 몰빵을 해갖고 그게 수익이 많이 나서 네. 이게 뭐 은퇴를 했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기사가 되게 길어요. 네. 근데 기자님 생각했을 때 그 네. 젊은 친구가 그 연끌까지 해갖고 또 뭐 코인에 투자를 해서 막 몰빵을 해갖고 다 끌어왔다라는 거잖아요. 대출해서 맞습니다. 30억을 벌었다 쳐요. 맞습니다. 그 다음 스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보통은 그렇죠. 조급해져요 보면. 네, 맞습니다. 뭔지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야 내가 30살에 나도 주식을 하긴 했지만 내가 그때 어쨌든 억을 벌었을 때도 그것도 사실 대단한 건데 아유. 갑자기 제 비하면
그 친구에 비하면 엄청 초라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네. 엄청나게 심하겠죠. 그러니까 15년 경험을 한 제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제가 봐도 네. 조금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아, 이 그럼요. 초보자들이 봤을 땐 그 상대적 박탈감은 되게 더 크겠죠. 진짜 심한 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예, 예. 정신과 치료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최근에 만난 분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 건전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방송했을 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투자와 투기의 개념이 완전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럼요. 예. 실체를 알지 못하고 내용을 알지 못하고 벌었던 돈은 행운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예.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운이 좋은 거에 내가 들어가 갖고 초심자의 행운으로 벌은 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백억을 벌었다고 해도 사업을 제가 해본 결과 1억을 버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우. 근데 1억을 까먹는 건 한순간이죠. 정말 와 진짜 이 치킨 먹듯이 사라져요. 1억이라는 게. 저 한 달 만에 쓰라고 그러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조급함이 생기고 그런 거랑 비교를 하니 조급함이 생기고 왜 안 올라 뭐해 하다 보니까 이게 쟤는 올랐는데. 네, 그게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런 정신적인 괴로움들 심지어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이유가 네. 상대적 비교 그리고 내가 알고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모르고 맞으니 모르고 지나갔는데 누가 따길 때린 거야. 집에 갔는데 내가 따길 왜 맞았지? 그 하루 종일 잠도 안 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네.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 기본을 알지 않으면 네. 그게 설령 수백억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수백억을 빨리 인출해 갖고 빌딩을 사고 뭐 집을 사고 뭐 차를 사고 뭐 이랬다고 해요. 그랬으면 그거라도 남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라도 남는데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유지를 하고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다음 스텝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돈은 좀 불편하게 들리겠지만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그렇게 벌었던 기억 때문에 그 다음 인생이 더 불안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당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로또 그거예요. 로또 된 로또에서 사람들의 그 좀 다음 안 좋은 말로들 좋은 자켓 잘 된 분들도 있어요. 간혹 있죠. 그런데 예전에 그 슈퍼볼인가 미국 로또는 좀 크잖아요. 네. 뭐 100억 뭐 이렇게 되는데 막 천억, 몇 천억도 나와요. 그 사람 딸이랑 뭐 다 죽고 뭐 풍채도 맞아. 좋았는데 완전 삐쩍 말라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좀 큰 돈이 와서 눈 돌아간 거 아니에요 쉽게. 그렇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제발 그런 거에 좀 1000포인트가 가서 누군가는 벌고 오늘도 보면 네. 주식이 상승한 것도 많고 뭐도 하고 하지만 왜 내 건 안 올라? 왜냐면은 오늘도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넘었지만 네. 뭐 750개 종목이 올랐지만 뭐 580개 종목은 또 하락했어요. 거의 좀 절반 정도는 또 하락한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거에 따라 붙었잖아요. 오늘 뭐 전기차가 많이 오른 거는 LG하고 SK가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한국 그 2차 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른 건데 이거 좋다고 오늘 따라 붙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오늘 뭐 자동차와 이 반도체 회사들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 회사의 조급함을 갖고 이걸 갈아탔잖아요. 예. 내일 분명히 전기차 2차 전지는 떨어졌죠. 조정을 줄 거예요. 예. 그러면 반대로 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왔다 갔다 하겠냐고요.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발 이렇게 비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교. 남과. 네. 예. 그리고 수익률에 집착을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5개 포트가 있어요. 네. 근데 하나는 수익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그 숫자가 보고 싶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KC 같은 경우는 4만 원대부터 사갖고 네. 수익률이 SKC가 오늘 제가 300몇 프로 수익을 나고 전부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샀어요. 네. 근데
못 판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 300%라는 숫자가 써 있는 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팔기 전까지 자기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높은 거에 더 사야 될 타이밍이 오거든요. 네. 근데 사라고 하면 안 사요. 왜요? 왜냐면 100%였던 게 네. 내가 더 사면은 평단가가 높아지니까 수익률이 작아지는 착시 효과가 있거든요. 당연히 평단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그게 보기가 싫은 거야. 나는 계속 여기 써 있는 200%가 내 여기에 켜놨을 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있거든요. 그거는 자위 아닌가요? 스스로? 이거 되게 독특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의외로 많이 이래요.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만 사다가 물타기 하다가 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 그때 말씀하셨죠. 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저는 퍼센트지를 잘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수익 실현할 때도 있고 비중을 조절했다 늘렸다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률에 좀 집착을 안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주식 과몰입 그 뉴스 봤을 때 안 그래도 저도 요거 때문에 예. 최근에 연락 오던 뭐 친구들이나 동생들도 되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고. 뉴스 기사도 맨날 그런 것만 달아주니까 아, 그쵸. 예, 뭐, 우후, 막 그런 거 막. 내용 없는데 다 쥐어 짜갖고 예. 무슨 뭐 대출 받아갖고 몰빵한 거에 철학을 갖다 넣으려고 하면은 다 갖다 넣는 거잖아요. 그거 철학이 있나요? 철학이 어딨어요. 운이죠. 그건 철학이 지금 딱 말씀하신 게 맞다고 봅니다. 운이죠. 그러니까 제가 증시각독이라는 그 유튜버를 네. 본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추천도 해주셨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되게 솔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저랑 의견이 겹치는 부분도 많아요. 그분이 며칠 전 어젠가 방송 올린 거에 네. 개인들이 슈퍼개미를 많이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슈퍼개미는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자기가 추천해줄 슈퍼개미가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래요. 그분은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경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대해서 많이 강의해 주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 의견에 다 동의를 하지 않지만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도 그래요. 이게 슈퍼개미라고 해서 되게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한 번 성공한 사람들만 있다 이거예요. 그때 수익률 갖다가 훈장 하나 딱 딴 거예요. 네. 그거 갖다 계속 강의하고 다니고 뭐하고 회원비 받고. 한 번 성공한 걸로 그냥 평생을 울고 먹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이게 계속 듣고 뭐 하다 보면은 들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면서 저도 초창기 때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개인에 대해서 일단 깔고 뭉개고 들어가요. 왜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라 라는 말은 해요. 근데 내용인 즉슨 대부분은 그래요. 공부를 해도 살아남기 힘든 시장이고 여기는 투기 도박판이다. 당신이 힘드니 내가 끌고 가겠다. 그런데 딱 대표님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끌고 갈 테니 따라와라. 당신은 본업에만 집중하고 주식은 나에게 맡겨라라는 식으로 계속 세뇌를 시켜요. 이렇게 세뇌를 시켜서 이 사람이 공부하는 게 무의미하게 생각해 보면은 쟤네가 문자 보내고 이러는 게 올라가는 게 많거든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시간의 종목인 것도 있고 그리고 시장이 좋을 때 올라가는 거 추천은 쉬워요. 신 다 올라가니까. 네, 그러다 보면 내가 공부하는 게 되게 무의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되게 느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 재무제표 읽으려고 노력하고 이 업종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저기에서 뭐 단돈 몇만 원부터 몇백만 원 지불해갖고 어떤 전문가한테 공부 한 자 안 하고 수익이 난다.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저도 저를 믿고 주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끝나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 쭉 추적해 보면은 막 감옥도 가고 뭐 사라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감옥에 가. 그러면은 그때 공부할 것 같으세요? 또 다른 전문가를 찾겠죠. 네, 또 다른 전문가. 그래 이 사람들이 세뇌를 시켜요. 개인들을 계속해서. 이거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네, 뭐 의지박약하게 만드는. 네, 이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아주 안 좋습니다. 네, 이거. 개인을 점점 초라하게 만들고 공부하나 이런 하는 걸 내려놓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이게 가스라이팅이죠. 제일 안 좋은 겁니까?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신적인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돌파해내셔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코스닥이요? 코스닥 1000의 상황을 누리려면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해야죠. 왜냐면 주식을 딱 1년 해갖고 내가 수익 나갖고 그걸로 딱 한 방 해먹고 그냥 건물 사갖고 나가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들어온 사람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냥 그대로 쭉 하시면 되는데 내가 저번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내 노후가 있잖아요. 그럼요. 오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네, 이제. 내 노후가 있고 그리고 네. 또 이제 갈수록 힘이 없어지는 부모님이 있잖아요. 네. 부모님한테 받은 게 있으면은 부모님이 힘이 없을 때 도와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도리예요. 아이, 그건 도리죠. 네, 근데 보면은 이렇게 좀 고려장을 원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 나쁜 놈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생각을 했을 때 장기적인 플랜을 짰을 때 네. 공부를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장기적인 플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맞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나도 너처럼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1억 벌고 싶다. 그게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저처럼 노력해야죠. 아유, 지금 그때 저희 1편 보셔야 돼요. 어떻게 노력했는지 지금 거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1편 보시면 세 달을 거의 밤잠 안 자고 주식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매달려서 모든 걸 공부를 하셨어요. 대표님은. 그러니까 이게 네.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뭐부터 공부해야지 이러잖아요.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질문 잘못된 거예요. 뭐부터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닥치는 대로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지름길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좀. 근데 하지만 닥치는 대로 하다가 이 길이구나라고 했을 때 내가 이 길이야라고 했을 때 따라오는 거와 그냥 처음부터 나 저기 가고 싶은데 내비게이션 켜줘. 내비게이션 켜고 다니면 나중에 길 못 외우는 거 못 아시죠? 외워요. 못 외워요. 그 기계가 없으면 그 찾아가지를 못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도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내비를 켰을 때 딱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고 내비를 끌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계속 이 소리에 의지하고 뭐 하고 물론 뭐 세상이 좋아지고 발달해서 그렇게 편리한 거 좋지만 편리한 게 내 두뇌를 이 전두엽을 점점 작게 만들죠.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요? 이건 좀 이제 약간 심리 같은 건데 어느 정도 공부하는 걸 보이고 적극성을 보여야 뭐라도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지. 그런 것도 있죠. 처음서부터 답안지 내놓으라 그러면은 뭐지? 막 이런 느낌 들지 않으신가? 그러니까 저는 다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제가 정말 1000명을 넘게 만나봤어요. 사람들 만나보고 네. 뭐 제주제 뭐 상담도 받아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참 공부를 따라하는 사람, 그러니까 과정을 따라하는 사람은 사실 만나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따라하는 사람을 만나서 네. 팀을 이루는 게 제 소원이에요. 왜냐면은 주식에 대한 토론을 하고 서로 재무제표를 보고 아니면 뭐 기술적 분석을 본다든지 업종을 비교해 가면서 산업을 비교하면서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저게 더 나은 것 같아 해갖고 그래?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보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아직은 없는데 근데 요즘 분위기가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게 조금씩 생기고 있잖아요. 오,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최근에도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한 2년, 한 3년 만에 공부 잘하고 있더라고요. 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대로 하면 돼. 노트 필기를 해갖고 형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하고 찾아왔어요. 하고 한 다음에 찾아온 거잖아요. 네, 한 다음에 찾아왔어요. 네,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희망을 봤어요. 그게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이게 사실 사람이 자기 혼자 있을 때 어떤 모습인가가 그 사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잖아요. 네. 누가 있을 때는 나 이거 할 수 있어. 뭐 좀 이쁘게 입고 막 차려입고 여기서 막 이거 먹고 네. 막 햄버거 먹고 있다가 기자님 따고 막 여기서 막 마치 막 기자님이 그래도 저 사람 지금 준비하는 사람인가 봐. 이미지를 딱 줄 수도 있는데 딱 기자님 나가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칭찬합니다. 아니, 노트를 보여줬으니까요. 그 가장 그렇죠. 중요한 거. 그리고 노트도 2개로 만들어 갖고 나름대로 종목에 대해서도 써보고 이게 쓰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쓰는 게 너무 구시대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그거는. 그게 맞죠. 예, 왜냐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천재분들은 제외할게요. 천재분들은 눈으로 다 외운다니까. 그거 0.1%는 제외하죠. 일단.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은 사실 제 방송 보지도 않아요. 아니, 그건 전문가들이니까. 초보자라면 진짜 유치하지만 써보셔야 돼요. 저는 이거 100% 믿습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저는 제가 이런 데 이렇게 막 쓰고 이러는 이유도 이게 사실 이렇게 이게 컴퓨터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니요. 저는 이거는 진짜 맞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제가 또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또 안 꺼먹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2년 지나면 까먹었을 거를 내가 여기다 또 쓰면서 하루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여기다 또 쓰고 보면은 매일 써요. 뭐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막 표시도 해놓잖아요. 이렇게 써놓는 게 캡처해놓는 거는 사실 그것도 의미는 있는 거지만 기억에 많이 남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써요. 캡처해 놓은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느리지만 꾸준히 그리고 몰입 그리고 나도 남들이 볼 땐 좀 일확천금 아니에요. 갑자기 20대에 1억을 벌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일확천금만 보죠 사람들이. 네, 돈만 그렇다라고 보죠. 하면 불가능하지 않은데 대신 당신의 노력이 과연 그만큼의 노력이냐는 거죠. 그렇죠.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1시간 동안 무릎 아파도 앉지도 못하고 서서 서빙을 하고 10,000원 아니면 뭐 잘했다고 12,000원 주고 그런 노력만큼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이거 게임처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라고 못하겠어요.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이제 돈이 많으시니까 이게 게임일 수 있는데. 뭐 그런 분들 제외하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정말 장기적으로 내가 이걸 해서 재테크라는 걸로 수단으로 주식을 선택을 해서 내 돈을 벌고 싶다라고 했을 땐 그거에 맞는 노력을 하면은 정말 딱 그만큼만 들어와요. 내가 15년을 있어 보니까 여기는 단기간에 수익 내는 시장이 아니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 오랫동안 버틴 사람들, 워렌 버핏도 끝까지 버틴 거잖아요. 그럼요. 워렌 버핏이 단기간에 수익 나는 걸로 유명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은 오히려 꾸준히 오래.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되는 거는 주식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다. 뭐 아니면 뭐 피터 린치다. 하면 그 사람들을 따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따라야지 왜 당신들은 뭐 배워도 좀 뭐 이러고 뭐 초라하게 만들고 별의별 사람 내가 정말 아주 안 좋아하는 그 전문가는 투기도박판에 오셨다고 여러분들은 이 투기도박판에 와서 나를 만났으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당신들 개털됐다고 회원가입하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위기조장하는 2시간씩 이거를 막 해요. 근데 참나 무슨 5만 명이나 보고 있어요. 원래 불량식품은 달콤하지 않습니까? 내가 걔를 막 나는 그런 거를 진짜 너무 못 보는 성격이라 우리 대표님 또 그럼 막 거기서 할 말 없으니까 차단 딸깍 누르고 아니 그리고 내가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야, 이게 아니라 이런 종목이 앞으로 가니까 어느 날 봤더니 그 종목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니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런 애들은 또 이게 그런 애들은 또 해가지고 잘 빨아먹거든요. 또 그 또라이가 그거잖아요. 자기가 주식을 안 하는 이유가 자기가 사면 검경이 자기가 주식 샀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그 주식을 막 어떻게든 공매도 치려고 한대요. 한 40조 있나 봐. 아니 그거는요 검경이 오지 않고요. 우리나라 그 금융조사 따로 있어요. 그 사람 무식하네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자기는 삼성경제연구원보다 뛰어나고 뭐야 뭐? 삼성경제연구원에 몇 명 있는지 모르나 봐요. 그 사람은. 뉴스도 안 보는 사람이라는데 자료 낸 거 보면 다 뉴스 카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리지만 그 캐나다에 있는 친구랑도 오늘 얘기를 했는데 느리지만 꾸준히 계속 가는 것만큼 이기는 거 없다고.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 그것만 좀 내려놓고 좀 조급함만 좀 내려놓고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1000포인트 간 거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산업이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산업 데이터도 나오고 수출입 데이터도 나오고 지금 이제 기저효과라고 그래갖고 작년과 비교 시점을 가져버리면 코로나 때는 경제가 멈춰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교 안 하고 그 전해랑 비교해도 지금 좋아요.
이거는 세계적인 호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것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한 2, 3년 지나고 봤을 때는 지금이 시작 스타트점일 수 있어요. 코스피가 그 코로나로 급락하기 전에 2,600이었거든요. 네. 지금 3,100이잖아요. 그럼 2,600부터 3,100을 봐야 돼요. 여기 빠져서 여기 밑에서부터 볼 게 아니라 그렇죠. 기준점을 그렇죠. 기준점을 저 밑에서부터 잡으니까 다 자기네들 수익 많이 났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은 그 전에 주식 안 했나?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 그때 빠졌으면 네, 빠졌죠. 아니에요. 빠진 건 다 빼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재무제표를 또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네네. 뭐 이런 것도 다 기본적인 거지만 네. 이 전문가나 이 기관 투자자들은 네. 수익을 확정하려는 버릇이 있어요. 수익을 확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추천했는데 13,000원 됐어요. 네. 사실은 얘가 20,000원 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조정이라는 거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13,000원에 팔으라고 그래요. 왜냐? 그럼 내가 30%낸 거기다 쓰이는 거거든. 조금 떨어져도 손절하라고 하는 게 그러면 내 손절한 것도 그 덜 까진 것처럼 보이게 해. 그러니까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네.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상대가 뭐 피해를 보던 말던 그냥 그렇죠. 내 명성에 금이 안 가게 계속 하는 거네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네 아주.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파리 목숨이에요. 이 사람들은 매일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수익률로. 그렇죠. 그렇다 보니 장기적인 얘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도 내용은 좋은데 뭐 조금 오르면 팔으라고 그러고 그거는 그 팔아야지 내가 그때 팔으라고 하지 않았어요라고 한 그때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다 더하고 싶은 거예요. 예언하고 싶은 건가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 판단이나 뭔가를 하려면 재무제표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타이밍이나 이런 거 보려면 그냥 기본적인 차트 조금만 보면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재무제표 끝나면 거래량하고 이평선으로 뭐 지지와 저항 뭐 이런 거 살짝 하는 거는 이제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이게 1000포인트가 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 좀 변수라고 하는 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인데 우리가 껴 있어서 항상 문제죠, 그거는. 예, 그게 조금 왜냐면 오늘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네. 중국 장은 급락을 했어요. 아니 뭐 알리바바한테 막 뭐 세금 뭐 부과한다고 막 엄청 누르고 있던데요. 아 그게 저는 중국을 많이 다녀서 알잖아요. 아, 예, 맞다. 마윈이 인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아, 무서워. 우리 진핑이 형이 너 예. 이마쇼기 막 그런 거죠. 아. 그리고 그 마윈 존경한다는 사람들 그 애들 보면 나 진짜 다 소환하고 싶어. 그렇게 마윈 존경한다고 해서 왜 걔를 존경하는지 돈 많이 벌면 다 존경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쿠팡 그 사장 양아치도 존경해야 되냐고. 아니거든요. 많이 존경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윈 뭐 짜그라드니까 마윈 얘기 아무도 안 해. 그렇죠. 지금 아무도 안 네. 하죠. 예, 아무도 안 하죠. 옛날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걔는 손정희가 들어간 자금인 거고 걔가 쿠팡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쿠팡이 알리바바랑 뭐 똑같이 해요. 매출액 뻥튀기 하는 거. 그래갖고 상장해갖고 돈 한번 해먹는 거. 이게 내가 오늘은 안 되겠구나. 다음에 이제 뭐 이게 매출액 갖다 보는 지표가 있어요. 네네. 그거 볼 때 이제 쿠팡을 언급을 할 건데 네. 이 매출액만 막 뻥튀기 해갖고 막 상장 가치 올린 다음에 한번 해먹는 참 별로입니다. 그런 거. 먹튀 아닙니까? 먹튀.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더라도 결국은 제 건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서 그렇죠. 내 그렇죠. 거를 보고 그렇죠. 보완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힘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험 때 불안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공부 안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불안할까요? 전 안 불안하다고 생각하고요. 대표님 말씀대로 공부하시고 그 불안을 떨치세요. 그리고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하면 제가 돈 번 거 제 거지. 저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 걸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계속 생각해 보세요. 내 거 아니에요. 뭐 마인이 100억을 벌었던 누가 뭐 1000억을 벌었던 그건 뭐 그 사람 사정이지 제 사정이 아니에요.
제 사정으로 만들려면 대표님 말씀대로 공부해야 되고요. 그 공부하다 보면 이 마인드가 좀 튼튼해질 것 같아요. 심리 싸움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좀 이 따뜻한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죠. 따뜻한 말씀은 그래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보듬어주는 한마디. 지금 단기간에 승분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가 15년 지나고 보니까 저도 처음에 확 벌었다가 정체됐던 기간도 있고 뭐도 하고 근데 내가 정체된 기간 동안 쭉 나갔던 친구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15년이 지난 지금 저 혼자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 왜냐면은 15년을 정말 꾸준히 정말 남이 볼 때 무식해 보이게만 했어요. 근데 그게 쌓이다 보니 지금은 뭐 그냥 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좀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절대 내가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만큼의 돈만 들어와요. 아무리 시장이 좋고 뭐하고 하더라도 뭐 그릇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뭐 내 그릇이 맞습니다. 크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그릇에 맞는 돈만 딱 채워지고 그 운동선수들 많이 하는 말 있죠. 나보다 땀 많이 흘린 사람 금메달 가져가라고. 저는 그 말 100% 동감합니다. 네, 저도 그래요. 예. 나보다 꾸준하고 나보다 돈 그러니까 나보다 더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투자하고, 하면 예. 나보다 많이 벌어도 돼요. 네. 그게 그게 저 아니면 동감. 예. 그게 아니면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요. 나보다 더 열심히 했겠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버려버려도 됩니다. 그냥 좋게 생각하십시오. 투자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 수익은 비례한다. 예, 비례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약간 수익률하고 똑같아요. 단지 요 차이인데 이렇게 보면 상승인데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이런 거 이런 파동으로 올라가 그렇잖아요. 이게 그럼요. 스프링도 보면 이렇게 용수철도 예, 이렇게 예,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다 걔네가 뿅. 이가 없으면 못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시장을 즐겁게 공부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갑자기 저희 또 먹방과 같이 그 코스닥 그 1000포인트 기념 뭐 뭐랬고 그런데 그 기념으로 먹방하면서 방송했는데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가 언제나 방송 끝날 때마다 하는 그 이야기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공부하세요.